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단종의 죽음과 관련되어 전설로 남은 추익한과 어몽도 이야기입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량포에서 유지비각과 금표비가 있는 청량포 쪽을 바라보면 우거진 소나무 숲 속에 유난히 우뚝 선 우아한 자태의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소나무로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관음송입니다. 나이가 600년이라는 관음송은 생명하는 물체로서는 유일하게 단종의 유배를 지켜본 존재입니다. 곧 당시 처절하였던 단종의 생활을 보았으니 관이요 하염없던 단종의 오열을 들었으니 음이라는 뜻입니다. 1457년 여름 청량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의 유배지는 관풍헌으로 옮겨졌는데 관풍헌은 조선 초기에 영월 동원터에 지은 객사입니다. 넓은 마당을 두고 큰 건물 세 채가 동서로 나란히 붙어 있는데 해방 전에는 영월군청이 그 뒤에는 영월중학교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덕사의 포교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풍헌은 영월읍 중심부의 자리에 담장 앞으로 도로가 나고 상가 건물이 바짝 들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십상이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뜸합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이곳에서 세조의 명으로 금부도사 왕방연이 가지고 온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배원 단종을 보살피다 죽음 소식을 듣고 절명한 추익한. 추익한은 1383년에 태어나 1457년에 죽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데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 부수찬 호조저랑, 호조정랑 등을 거쳐 한성부윤을 역임했습니다. 세종 15년인 1433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강원도 영월로 낙향해 상동면 허원리에 자리잡고 시설을 지으며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형조 참판 박백년으로부터 유배 중인 노상군을 잘 보필해 달라는 서찰을 받고 산과 등을 따서 진상하면서 단종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런 추익한이 하루는 머루와 다래를 따서 단종을 만나러 가던 중 단종이 골룡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단신으로 동쪽 골로 행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 행차이시옵니까? 나는 지금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다. 추익환이 여기 머루와 다래를 드시고 가시옵소서라고 했더니 경의 충성이 가장하다며 호련히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추익환은 급히 영월로 뛰어갔으나 이미 단종은 승하한 뒤였다고 합니다. 추익환은 단종을 만났던 수라리제로 돌아와 기력을 다해 절명했다고 하는데 그 후 영월에서는 추익환을 추충신이라 불렀습니다. 추익한의 묘와 신도비는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에 있으며 1997년 건립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충절사에 어몽도 정사종과 함께 배양되었습니다. 단종의 영정을 모신 영모전에는 추익한이 백마를 탄 단종에게 산머루를 바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영모전은 강원도 유흥문화재 제56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사종은 조선 전기의 모신으로 중시조는 조선 때 개국원 종공신 정영선, 아버지는 조선 세종 때 봉선대보 전의감 부정을 지낸 정거실입니다. 정사종은 묵과에 급제하여 세자를 호위하는 이기사 이기가 되었고 그 후 군의원감을 역임했습니다. 1457년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자 관직을 버리고 영월로 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죽자 영월 호정 어문도와 함께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낸 후 청령포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아들 준경에게 너는 농촌으로 돌아가 이후 자손들과 나무나 하고 소를 기르며 살며 공명은 구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 단종이 승하하자 그의 시신은 지금의 동강인 금장강에 버려졌는데 영월 사람들은 통곡을 했지만 관아의 눈이 무서워 누구도 감히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을 내렸기 때문으로 단종은 죽은 후에도 편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감해장했는데 어몽도가 강에 버려져 있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지게에 지고 동을지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현재 단종의 무덤이 있는 자리에서 노루 한 마리가 어몽도가 오는 것을 보고 달아났는데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지만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만 눈이 없었습니다. 어몽도는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떠나려고 일어서는데 지게 목발이 떨어지지 않자 그 자리에 시신을 묻으라는 뜻인 줄 알고 그곳에 안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몽도가 등장하여 단종을 신성한 인물로 부각시키는데 그 표상이 노루로 단종이 신성한 존재이기에 노루가 나타나 좋은 자리를 암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시는 충절과 용기의 어몽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자기 목숨은 물론 가문의 멸망까지 각오한 어몽도의 행동이 칭송받는 것은 단종이 그만큼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강요된 죽음과 더욱이 그의 시신이 암장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백성들의 아픔과 분노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확산되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단종은 영월 사람들에게 신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앞에서 본 영월읍 연하리의 충신 투익한에 관한 전설도 단종이 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전설은 시기상 맞지 않는데 단종이 실제로 세상을 떠난 때는 음력 10월로 전설에서처럼 산머루가 나타날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전설은 실제의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제 구현에 필요한 소재나 배경을 선택하는 법이라 추익한의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머루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추익한의 등장은 단종의 고귀한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죽어서 그 혼이 태백산으로 가고 있는 단종의 모습은 기양살이하는 노상군이나 서인이 아니라 당당한 임금의 모습입니다. 영월에서 태백으로 가는 도중에 단종이 쉬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사실 이 길은 죽어서 간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종의 훈백이 옛길을 통해 태백산으로 가는 도중에 영월에서 태백산을 다니는 일반 사람들처럼 단종도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영월에서 죽은 후 단종이 가다가 쉰 자리인 만큼 당이 있는데 영월서 태백산 오는 길에 앉아 쉬는 곳이라 선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쉬다가 태백산을 가다 보면 색일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산 넘어가는 곳에 영의 당집을 지어서 주민들이 치성을 올린다고 합니다. 단종이 그곳에서 쉬었다가 태백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곳을 어평이라고 한답니다. 영월 부사한테 나타난 단종의 훈령. 단종은 생전에는 매우 인자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인지 그의 영혼은 천상으로 오르지 못하고 밤에는 물론 대낮에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강원도 영월 부사는 도임하기 바쁘게 7사람이 도임 첫날 밤에 영겁 후 시체가 되었고 이 소문이 퍼지자 영월은 흉읍이 되고 폐읍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무렵 어느 조관이 영월 부사를 자원하여 내려왔는데 그는 그날 밤 관속들을 물리친 다음 관복을 갖추어 입고 동원에 촛불을 대낮같이 밝히고 혼자 앉았습니다. 삼경쯤 되었을 때 한 줄기 바람이 촛불을 꺼버릴 듯이 불어치더니 이윽고 벽제 소리가 요란히 일며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앉아 지켜보니 난데없는 소년 대왕이 곤룡포의 익성관의 차림으로 좌우에 액정소속과 승사가관을 거느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소년왕은 대청 위로 올라와 전좌했는데 부사가 단종이 나타난 줄 깨닫고 황급히 뜰 아래로 내려가 부복하자 단종의 훈령이 부사를 향하여 말했답니다. 내가 통인놈의 활시 위에 목이 졸려 목숨을 거둔 단종이다. 내가 죽을 때 목을 올가맨 그 활시 위를 풀지 않고 함께 묻었으므로 목이 몹시 아프구나. 내 본관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 줄을 좀 풀어 달래러 여러 번 왔었는데 본관이란 자들이 모두 겁쟁이라 번번이 놀래어 죽어버렸다. 이제 너는 그렇지 않으니 매우 가상하구나. 내 목에 얽힌 그 활시 위를 좀 풀어다오. 그 말을 들은 신임 부사는 전신이 오들오들 떨리면서 소름이 끼쳤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신이 전하의 분부를 어찌 소홀히 하오리까. 새삼 만극 애통하움을 이기지 못할 뿐이로소이다. 그러오나 전하의 용체가 어디 계시온지 알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내가 나의 시체 있는 곳을 알려거든 이 고을에 어몽도란 사람을 불러다 물어보아라. 분부대로 거행하오리다. 부사의 말이 떨어지자 일진 음풍이 또 일어나더니 후련 단종의 훈령은 간 곳이 없고 봉헌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이었는데 또 신임 부사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관속들은 동원 앞에 모여 쑥덕거리며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염습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 이때 부사는 웃음을 참고 영창을 열어제치며 후령을 했고 관속들은 놀라고 기뻐하는 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엎드려 죄를 청했습니다. 이 고을에 어몽도란 사람이 있느냐? 예, 이 고을 호장으로 어몽도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죽던 날 너무도 비참한 나머지 그만 금부도사는 단종의 시체를 치울 것도 있고 황황히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단종의 시체는 그 뒤로도 며칠째 그대로 방 안에 방치되어 있었고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아무도 거두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월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 의기가 있고 충실한 성품을 지니고 있던 그는 단종의 손일을 매우 통탄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큰 변을 당해 시체까지 버려진 채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집안 살림을 모두 팔아서 수의와 판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척과 이웃들은 후환을 우려하여 굳이 만류했지만 그는 아들과 함께 밤을 타서 시체를 거두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자가 협력해 염습과 입관을 마친 다음 근처의 양지 바른 산기슭을 찾아 장사 지냈고 그들은 몸을 감추었는데 세조도 구태여 그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부사는 곧 어몽도를 찾아오게 했으나 어몽도는 이미 죽었고 그의 후손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사는 지난밤의 일을 말하며 목에 활시위가 메어져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야겠다는 말을 하고 단종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부사의 말을 듣고 어몽도의 후손들은 부사와 관속들을 인도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갔는데 땅을 파헤쳐 관을 열어보니 매장된 지가 오래되었지만 용안의 혈색이 오히려 생시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목을 살펴보니 과연 활시위가 메인 채 있어 그들은 곧 그것을 풀고 다시 정중하게 염습 입관하여 묻고 나서 공분 앞에 제전을 차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사가 친히 충문을 지어 읽었고 그 후부터 해마다 이 글로 제문을 삼아 읽었다고 합니다. 왕실의 맏아드님이여 어린 인군이시로다. 사나운 운수를 만나 궁벽한 고을로 내쳐주셨나니 한 조각 푸른 산의 만고에 원혼이 서렸도다. 부디 가까이 강림하시어 향기로운 잔을 드시옵소서. 그날 제전을 끝마치고 동헌으로 돌아온 부사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단종의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내 목을 풀어주어 이제는 참 시원하구나. 너희 둘의 은혜는 잊지 않으련다. 이후로 부사는 단종의 성은을 입었음인지 일마다 뜻대로 되었는데 그때의 부사가 바로 중종조의 명신 박충원이라는 이야기와 박충원의 조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에게 음식을 바치던 차성복. 한편 유배된 단종에게 날마다 음식을 차려 바치던 차성복이란 농부가 있었는데 읍내에 들어갔다 단종이 살해되었다는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기가 염습을 해야 할 줄로 믿고 집으로 내려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꿈에 단종이 나타났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갔으나 혼신이 의탁할 곳이 없어 전날의 약속대로 너의 집으로 왔노라. 그런데 내 시신을 거둔 사람이 따로 있으니 너는 그만두어라. 차성복은 놀라 깨어 일어나 슬피 울며 신의를 베풀고 상복을 입었고 조석으로 상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길흉간에 단종이 현몽하여 가르쳐 주었으므로 만사가 순조롭게 풀렸는데 후세의 문장과 덕망으로 일세를 올리던 차천로, 차은로 등이 그의 자손이랍니다. 이 밖에도 끝내 슬픔으로 마감한 단종의 죽음은 여러가지 설화로 남아있는데 단종이 죽자 모셨던 시녀들이 동강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으로 그 슬픔을 나타냈다는 낙화암 전설도 있습니다. 영월에서 동강을 따라 12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운 어라연 계곡이 나옵니다. 죽은 뒤 단종의 홀령이 영월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어라연에서 신선처럼 살려고 했지만 어라연의 물고기들이 떼지어 나타나 태백산의 신령이 되어야 한다고 진언해 급기야 태백산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종 홀령이 태백산 신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라연 전설입니다. 말 그대로 단종의 역사적 기록은 얼마 있지 않은데 승자인 세조의 입장에선 어린 조카를 죽이고 오른 왕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단종의 전설들이 수없이 나돌며 오늘까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단종의 죽음과 관련되어 전설로 남은 추익한과 어몽도 이야기였습니다.